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충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석, 미래통합당 3석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전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인 3분을 모셨습니다. 청주 상당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당선인, 그리고 청주 서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당선인, 진천 음성 증평 지역의 민주당 이모선 당선인 3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당선 소감 인터뷰 또 꽤 하셨겠지만 좀 선거 당일에 하는 인터뷰는 좀 정신이 없으셔서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제대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선 소감 그리고 또 감사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정순 당선인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구 주민 여러분, 정정순 국회의원 당선인자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 정정순을 지원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답을 할 차례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지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서원구의 이장섭입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선거운동을 했는데 우리 서원구의 유권자가 17만 조금 안 됩니다. 다 찾아뵙지도 못하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매우 송구스러운데요. 그래도 제가 그 어떤 서원구의 새로운 변화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 서원구민 여러분들이 그거에 공감해 주셔서 제가 당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결과도 많이 무겁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로운 정치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새로운 변화 모든 것들을 제가 안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증평 진천 음성 중부 3군 당선인 임호선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당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구어 주신 우리 중부 3군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저 개인을 선택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중부 3군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신 중부 3군 군민 여러분의 승리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중부 3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힘있는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선이 아니라 정말 군정과 도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의 후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 주신 것이 이번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결과에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부 3군의 오랜 전통인 우리 민주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주민분들을 곁에서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정말 출퇴근하는 국회의원,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는 국회의원의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꼭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청주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상이 됐고 예측이 됐는데 이모선 당선인의 승리는 아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계속 2위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 의외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스로는 어떻게 좀 당선될 걸 예감하셨나요? 예감 못했죠. 출구조사 결과는 그래도 좀 1위가 되셨는데요. 근데 이제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서 사전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차이가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좀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선거 이제 임박하면서 우리 중부 3군의 정말 어떤 자존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망들이 좀 집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대가 크시구나 하는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런 확신이 좀 더 커졌고요. 최악의 여건이라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기 딱 좋은 여건일 뿐이다라는 그 격언처럼 네. 저는 이번 결과를 우리 중부 3군의 정말 민주의 기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딱 받고 나서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떠셨어요? 그 역시 많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에서 선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조금 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정정순 당선인께서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정정순 당선인과 이장서 당선인 덕분에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잤다. 그 초접전이었잖아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상당구는 다른 후보와 달리 이제 경선 과정을 우선 거쳤고요. 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8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오시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긴장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또 제 진보 진영에서 정의당의 후보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그 박빙의 승부였었고 또 출구조사에서도 뭐 접전 지역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분류가 돼서 뭐 개표 내내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에 주무셨나요, 그날?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예, 못 잤습니다. 이 당선인은 더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구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잖아요. 2위로 나오셨잖아요. 예. 네, 어떠셨나요? 뭐 정말 많이 당혹스러웠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비교적 여유 있게 제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전국 상황이 그렇게 나쁘게 변한 것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봤는데 출구조사가 소폭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는 걸로 나와서 정말 당혹스러웠고요. 결과도 그렇습니다. 결과도 사실은 뭐 매우 좁혀진 상태로 나왔죠. 제가 이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서원구 유권자들의 어떤 특성이랄까 이런 측면도 제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간과한 측면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주민들과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굉장히 밀착되게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인데 저는 뭐 주로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슬로건을 갖고 경력이 좋다 할지라도 이 낯선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선택도 있었던 것이고 해서 또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로 개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인이 데뷔를 전국적으로 좀 떠들썩하게 했다라는 농담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초접전 지역이라고 중앙뉴스에 많이 났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서원구민들이 잘 선택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계속 박빙 지역이라 서울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박빙 지역으로 방송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습니다. 네. 이제 부담이 또 되실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좋은 일이 있고 나면 사실 이제 그날 잘 때 뭐 잠을 많이 못 자도 사실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자게 되는데 이제 혼자 주무실 때 잠들기 전에 그날 이제 당선이 딱 되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나는 속으로 이런 국회의원, 이런 생활을 이제 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직 좀 실감이 잘 안 난 상태고 어쩌면 뭐 저는 국회 생활이 좀 익숙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보좌관의 위치에서 의원의 위치로 왔다라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지금부터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가 네. 뭐 새삼스럽다거나 어떤 기대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보좌진은 뭐 많이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내용적으로 제안을 하면 되는 위치인데 의원의 경우라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네. 또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 정도로 하고 조금 더 진행이 된 다음에 아마도 제가 의원이 됐구나라는 그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기분 좋음과 약간의 어떤 부담, 책임감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뭐 방금 네. 이장섭 당선인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네. 당선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실감은 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과연 시민들께서 뽑아주셨는데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적인 일도 그렇고 잘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이게 대한 또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이제 책임감이 네. 무겁게 밀려오는 듯한 그 이제 조금은 복잡한 그런 임 시간이 당선인은 되고, 어떠셨어요? 예. 국회가 여의도에 있지만 네. 국회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나가서 택시 타면 금방 가는 데가 국회 아닙니까? 근데 목적지가 아니고 정말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또 그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마 뭐 여야를 떠나서 아마 모든 당선인들이 오늘 아마 새벽부터 아니면 어제 잠자리에 들 때부터 아마 하나같이 하는 생각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원을 담당을 했거든요. 정말 국회의원이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처럼 그렇게 뭐 싸우지 말아라, 뭐 심한 말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소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실 많은 일들을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실력을 갖추고 또 그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으로 오늘 하루 종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또 이제 복잡해지시군요. 훨씬 더 복잡해지죠. 네. 그래도 이제 서로 친분은 좀 있으신가요? 원래 이제 이번 총선하기 전부터. 그럼요. 네. 아, 그래요? 아, 중앙에 네네. 공직 생활하거나 뭐 하면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국회에 가서도 만나게 되고 우리 뭐 청와대 가서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늘 만날 이제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더 이제 많이 또 만나서 회의도 하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 또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여러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내가 당선이 됐는데 왜 많은 시민분들이 나를 선택을 했을까? 물론 당의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요. 개인적인 또 그런 바람도 있을 테고요. 어떤 생각을 나름대로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거는 열심히 일 잘하는 또 네. 협력하는 그런 국회. 그래서 국민을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국회를 원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현안이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사항도 중앙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이러한 열망들이 강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 20대 국회가 어느 면에서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국회에서의 대립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바라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또 하나는 청주라는 지역이 4개 선거구 중에 유독 상당구만 이 다른 야당 소속으로 돼 있었던 것에 대한 네. 그런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번에는 정말 문재인 정부와 이시종 도지사, 시장과 함께 좀 협력해서 상당구의 발전도 견인했으면 좋겠다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열망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시민들께서
어렵지만 그래도 정정순 후보를 선택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고 예. 크게 보면 그렇지만 나 개인 정정순에게 어떤 기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 좀 진정성을 봐주신 것 같고요. 지역의회는 위원장을 맡으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만나 뵀던 분들, 네. 그 시민들이 이 정정순이란 저 친구가 그래도 그렇게 뭐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구나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또 점수를 조금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 이 당선인은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유권자들이 저를 사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어떤 그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여러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의 경력, 또 내지는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이랄까요, 어떤 그런 그 성격적 측면들이 좀 있을 테고 또 네. 그 후보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나라는 부분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텐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당에 대한 중요성 부분들이 굉장히 도드라진 선거 아니었는가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 후보를 평가하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후보의 특산 상황들을 주로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구전으로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과정일 텐데 네. 아마도 저는 이제 그렇게 꼭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경력은 아닌데 국회와 청와대 또 충북도청 부지사를 하면서 지방행정까지 이렇게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평가들이 있었고 제가 또 저를 겪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또 성격이 좋고 뭐 이런 그런 평가들을 좀 해주신 측면들도 좀 있겠고요. 좋은 성격을 봐주셨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덕분에 또 네.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좋은 뭐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모가 또 예, 뭐 어떤 유권자께서 어머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후보님, 임 당선인님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을 이제 어떤 구도로 봤을 때 뭐 여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 뭐 중간 평가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 공감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은 국회 심판론이야 맞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년 전에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도 바뀌고 또 가깝게는 뭐 저희 중부 3군의 경우는 군수님도 바뀌고 네.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4년 전에 선출된 권력이 과연 지금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느냐, 여야를 떠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이번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국회 심판론이지 일종의.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부 3군의 인연이 어떤 뭐 혈연이니 학연이니 지연이니 하는 이런 측면들보다도 제가 거기서 진천경찰서장을 하면서 그 주민들하고의 그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택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를 알아야 답이 보인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경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의 덕목으로서 과연 그 부분이 지금 중부 3군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했는지 그런 또 그럴 만한 자격과 어떤 지금까지의 그분의 정치인 행보가 과연 만족시켰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뭐 기대를 걸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런 네. 게 지금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외모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후보 공천을 받으셨을 때 세 분 다 사실 그 굉장히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니 외모를 보고 이렇게 공천을 해주셨나 다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운동 하시면서 또 처음 도전하시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각자 어려움들도 다 다르셨을 것 같고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 네,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흥덕구에서 있다가 서원구로 넘어오면서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 이게 준비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괜찮았는데 유권자분들께서 낯설어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처음 인사를 나갔는데 날씨도 추웠지만은 너무 싸늘하다는 느낌들.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이 없죠. 이제 지금 반응이 없는 것이 이제 후보자는 그렇게 느끼고 그냥 마음은 조급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들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도 거리에 나가서 인사하고 상가를 돌면서 명함을 줘야 됐고 한 부분들을 다 이제 중지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닥쳐서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뭐 마음이 막 바짝바짝 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인지도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채 10%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는 뭐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데 이 대면 선거 운동이 이제 금지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고요. 저는 또 경선 과정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왔고 또 마지막 개표 상황까지 네.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좀 그 어려운 점들이 골고루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제 선거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굴 알리기가 사실상 뭐 봉쇄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이제 노인회관 어르신들 뵐 수가 없고 또 뭐 각종 체육시설에 사람들 모이지도 않고 행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명함 이만큼 새겨놓은 거 뭐 3분의 1도 못 쓸 정도로 이러다가 정말 선거 못 치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정도의 걱정을 하면서 네. 하루하루 초조한 마음으로 보냈던 것이 아마 이번 선거 과정을 준비한 모든 분들의 아마 공통된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전 뭐 같은 코로나19로 겪었던 고충은 다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당구는 전통적으로 좀 보수 성향이 청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청주시 10개 면 중에 5개 면이 상당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5개 면 지역이 또 면적이 넓습니다. 청주시 전체 면적의 상당구가 약 43.4%를 차지하니까. 그 이제 많은 넓은 면적을 다녀야 되는 그런 부담감, 또 보수 성향이 강한 면 지역을 어떻게 좀 우리 주민들을 잘 만나서 인사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 진보정에서 정의당 후보가 나와서 네. 결국은 그분의 출마 동기는 어떤 과거 적폐를 청산하시겠다고 해서 좀 이런 진보적인 그런 후보가 돼야 된다고 해서 나오셨는데 결국은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한 분, 진보 진영에서 둘이 싸우는 네. 그런 구도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 또한 많이 생기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 하에서 역시 우리 그 시민들을 만나 뵙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지난 그 시간들이 우리 시민들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이 있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려움 예. 끝에 노력하셨기 때문에 네. 또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럴 때마다 이제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많이 여쭤보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신 또 생각하신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이 이제 총선 그 선거 전부터 서로 많이 알고 친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각자 그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다른 분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서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당선인께서 이 당선인과 임 당선인의 장점은 뭔지, 네,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네. 두 분 모두 인품이 훌륭하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상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심히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이장섭 당선인이나 이모선 당선인 모두 중앙부처나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데 근무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지역에 많은 일을 해오셨고 개인적으로도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정말 뭐 많은 장점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올 정도로 워낙 성품들이 좋으셔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두 분 다 그 해당되는 거고 한 분 한 분 좀 특징 있다면 네. 우리 그런 저- 거를 이제 그걸 예. 무기로 이제 아니, 삼으셔 나가야 이장섭, 되니까. 아끼지 마시고. 네. 이장섭 솔직하게 장황하게 당선인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워낙 네.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그 경력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의장 비서관도 하시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또 저랑 친구인 그 노영민 비서실장하고도 네. 같이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셨고 또 청와대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오셨고 특히 또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하시면서 오랫동안 아마 최장수 부지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무부지사 하시면서 지역의 경제 다양한 분야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네. 또 인품은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워낙 좋으시고. 좋으시니까 이모선 당선인께서는 경찰 내에서 아마 저분이 경찰인가 할 정도로 겸손하고 뭐 하여튼 항상 미소를 띠고 계세요. 예, 미소 띠고 또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모선이란 분은 경찰의 소위 두 번째 자리에 가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당에 가면 먼저 예를 들면 수저 세팅을 하신다든지 네. 물을 따라 주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손수하시는 그런 과연 경찰관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몇 차례 들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장된 인품 아닌가요? 원래 그러시는 건가요? 집에서 하듯이 하면 되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네, 집에서 하듯이. 그러시군요. 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단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장섭 당선인. 예, 제가 뭐 빚을 많이 졌는데 단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은 단점을 찾기도 좀 어려운 분이시죠. 이제 완벽하십니까? 저한테는, 예, 선배님 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부지사 때 그 각 지역 행사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때 이제 우리 정정순 당선인께서는 이제 그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실 때였는데 정말 부지런하세요. 모든 행사, 뭐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시고 소통하시는 이 모습들이 야, 내가 현역 정치인이 된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때는 네. 이제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때이긴 한데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게 그 지방 행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중앙 정치는 중앙 정치대로 또 역할이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지역 정책에 관한 부분들은 뭐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뭐 혼이 깨고 있을 테고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실 네. 거다. 우리 충청북도 내지는 청주시 입장에서 봐도 그런 어떤 성실성, 부지런함과 어떤 그 정책에 대한 해박함이 이 겸비한 이런 어떤 후보를 찾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상당부 유권자들께서 정말 제대로 보시고 뽑았다. 선택하셨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뭐 이모선 당선인은 제가 이제 그 직접 알기는 한 뭐 1, 2년 정도 됐습니다. 해서 얘기해 보면서 정말 지금도 뭐 본인 스스로 집에서 하듯이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솔직함이죠. 솔직하고 편안함일 텐데 정말 경찰답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고 저분도 정치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도 용기가
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 저분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정치가 정말 새롭게 변하려면 우리 좀 이렇게 편안하신 분들이 가서 그래도 또 소신은 대단히 있으시잖아요. 제가 네. 그 일상에서 만나면 뭐 조그만 경구 내지는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좀 풀어놓은 책도 좀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그 우리 정치가 좀 이제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은 좀 콤비를 잘 맞춰서 제가 좀 덜렁거리는 것들을 좀 우리 임호선 당선인께서 채워주시고 하면서 또 제가 정치 조금 더 아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협업 내지는 이게 콤비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호선 당선인은 대부분 평가가 되게 부드럽고 그런 이미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경찰으로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범인은 잘 잡으셨나요? 가서 이렇게 우고 계신 거 아니신 거예요? 범인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경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인간다운 것이야말로 가장 경찰다운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고요. 저는 두 분, 우리 정정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정치를 준비하면서 이분을 좀 닮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전문성과 어떤 그 성품을 그게 뭐 이렇게 정말 겸비하셨다 이런 느낌을 그 준비하신 제가 서류를 우연찮게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말 전문성과 또 어떤 지역 정치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애정이랄까 애착이랄까 이런 것들이 참 강하시구나. 불뿌리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배우면서 이번 정치에 임했다는 말씀을 꼭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이장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뵈면서 정치라고 하는 길이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관료로만 살았는데 네. 이런 어떤 전문성 말고 어떤 그 다양성을 갖춰야 할 이런 면모를 제가 뵐 때마다 느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있겠지만 국회에서 정말 호흡을 맞춰서 같이 간다면 시너지를 낼 만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 강점은 잘 살리고 또 단점은 서로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활동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기가 곧 6월이면 시작이 되죠. 네,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나는 이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으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또 침체의 장기화 이게 대단히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를 열어서 추경 편성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피해를 입은 분야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만 보다 조금 더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세부담 문제. 네. 부가가치세 관여가세 기준이 1995년에 연매출 4,8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800만 원 늘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단계적으로 조세제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단계적으로 2억까지 좀 확대해야 된다. 네. 결국 2억까지 확대를 하면 대략 1조 5천억 정도의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그걸로 인한 또 다른 경기 부양의 선순환을 네. 일으키는 그런 일을 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세금을 줄이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예. 네. 저는 뭐 이번 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법 개정에 관한 공약이 하나 중요한 공약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도시공원 관련한
법입니다. 우리 서원구 지역에 우리 구룡공원하고 그 매봉산 공원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헌재 판단 이후에 7월 1일부터 당장 해제되면 거기가 난개발이 이제 막 돼서 모든 시민들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전국적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 맡겨두기에는 지자체의 이게 예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분에서 국가가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가 예산으로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법에 좀 만들어 놓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테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걸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상공인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들의 취창업 관련한 지원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싶어서 어떤 법률도 있을 테고 제도 개선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를테면 그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시장에서만 쓰이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이제 확대해서 한다면 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받았던 민원이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들의 취창업 문제가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대학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대학촌 형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청년들의 취창업 관련한 어떤 지원 방안들을 좀 법률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구분해서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네. 임호선 당선인. 예,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찰로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여성폭력 어린이 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나 여성폭력 문제에 관련된 뭐 재선을 거쳐서 국회 쪽으로 사실은 가 있는 이제 법안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스토커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가 이제 경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여러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인데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피해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걸 잘 드러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꼭 이것만큼은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학교 폭력이에요. 네. 학교 폭력이 이제 가해자 기준으로 보면 뭐 세게 미룬 것이다. 피해자 기준으로 보면 아니다. 나는 맞은 것 폭력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기준이 참 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전과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장래가 또 걱정이 되는. 그래서 이게 가정보호 사건처럼 뭔가 법적으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두고두고 장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만큼은 법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뒷받침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법안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이제 대답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지역과 관련된 공약도 많이 내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되면은 나는 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한번 내가 신경을 쓰고 싶다, 주력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현안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저는 우리 5개 면지역에 네. 친환경 산업단지와 우리 21세기형 농촌 시범마을을 좀 만드는 그걸 좀 주력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원도심 지역인 수동의 도심 재생 사업이 선정돼야 되고 방서 동남지구 같은 지역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또 복합 전시관 또 체육시설 같은 것을 확충해서 시민의 어떤 생활 편익을 높여 나가야 되는 그런 3가지 관점에서 일은 좀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좀 우리 서원구 혈안 관련해서 다들 실현 가능하지 않다 내지는 실현하기 정말 어렵다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인데요. 아마도 뭐 20년 그 이전부터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던, 그래서 뭐 빌공짜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사안인데, 제가 이번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서원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상당구에 이제 방서지구라든지 동남지구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네. 유입 요인이 없는데, 서원구의 발전축을 이렇게 보면 결국 청주교도소 자리가 가로막고 있다 해서 그 지역이 아마 개발 가능한 부지가 한 20만 평 정도 최대 될 텐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뭐 서원구가 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다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우리 주민들한테 솔직히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있는 힘껏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4년 내내 아마도 법무부랑 싸우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청주시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이 저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제가 앞에서 싸우는데 훨씬 큰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렵더라도 제가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그래도 뭐 반반 이상 봅니다. 네. 예. 될 것이다. 예. 네. 자, 이모선 당선인님. 이제 저희 중부 3구 증평, 진천, 음성 그 중에 이제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혁신도시 쪽으로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하는 철도망, 그다음에 중부 내륙선이라고 하는 철도망이 이제 충주 쪽으로, 문경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철도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부 내륙선과 수도권 내륙선을 혁신도시로 모아서 청주 공항까지 이제 철도망을 좀 연결해야 되겠다 하는 공약을 상대 후보 측도 제시를 했고 저도 같이 제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이 놓이느냐 놓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50년, 100년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부 3군 내륙에는 사실 철도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4차 국가 이제 철도망 계획에다가 이제 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금년에 이제 4차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꼭 실현을 해내겠다 하는 거를 제일 역점 공약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 운동 하실 때나 이제 총선 전에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느껴지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남과 동시에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한 몇 년 지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법안 발의도 하고 정부 예산도 심의하고 할 일들이 많지만 또 지역 내에서 시민들과 임기 내내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임기 내내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실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주민들 만나면 저 좀 불러주세요. 나중에라도 제가 혹시 잊어버리고 못 찾아올지 모르겠으니까 절 불러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 입장에서 두려운 거는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만나면 국회의원의 역할들에 대해서 실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 때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어떤 때는 도지사, 시장, 동장, 통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이제 그런 상대가 국회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끝내고 일어설 때쯤 되면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게 풀리든 안 풀리든 이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실은 쉽게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수명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법률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또 예산의 운영 순서상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일정 정도 각오는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 주민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다음에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저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질문의 요지 자체가 결국 소통 능력을 아마 어느 정도 전제해서 말씀 주신 거로 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요새 과정에서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약속드린 거는 출퇴근하겠다. 네, 국회 2년 동안 다녀보니까 물론 뭐 국정감사 기간이라든지 뭐 바쁠 때는 뭐 밤 12시도 넘겨가면서 바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출퇴근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장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네.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날 잡아서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행사 때 내려와가지고 뭐 축사나 한번 하고 있는 사람들 눈도장이나 찍고 등 돌리고 올라가고 또 다음 행사장 또 점프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들렸다 올라가는 그것이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러려면 적어도 일상을 함께 보낸다는 정도의 각오, 실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 국가 일을 수행할 때는 열심히 또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틈틈이도 시간 나는 대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 뭐 이런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역시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 멀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그 다양한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마음 끝까지 예.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선거 준비를 하시면서 충북의 정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역할, 충북 국회의원의 또 입지, 전국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충북에서는 그 좀 중앙 정치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동안에 충북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좀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은 있으셨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제가 사실 항상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좀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이 충북의 정치가 뭐 선배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바꿔서 빨리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지역, 우리 충북 유권자들이 선택하시는 기준들이 좀 다른 지역하고 많이 좀 우리 유권자분들이 까다롭다 그럴까요? 좀 높은 어떤 경력, 지위 부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다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중앙에서의 고위직이라든지 뭐 판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나이가 많아지는 측면이 있지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뭐 40대 초반부터 뭐 후반까지 여기에서 막 이게 당선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 재선, 3선 해도
50대 만쪽이 돼서 뭐 자기들이 속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 충북 정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 이를테면 지금 그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47의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네. 초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선까지 한 12년 왔어도 딱 일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 이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70 넘은 선배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들이어서 충북 정치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더디다. 네. 예, 이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반 50대 50 정도의 신인들의 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네. 임 당선인님. 네. 예. 충북 정치 어떻게 보셨나요? 충북 정치 뭐 선배님들의 어떤 역할론이시기도 하고 당연한 임무이시기도 하겠지만 네. 이제 어느 뭐 공직사회든 정치든 간에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은 후배들을 잘 키우지 않는다. 후배를 안 키운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경찰로 재직하는 동안에 정말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후배를 뭐 정말 키우는데 아주 많은 부분 역점을 두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정치적인 영향이나 환경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유능한 정치인분들이 지금은 기초의원이라고 하는 데부터 뿔뿔이 민주주의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뭔가 이 중앙정치 무대까지도 그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분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 네. 아니 집권여당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지역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북의 경우에 충청권의 경우에는 영훈왕과 달리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또 열망들이 많으시거든요. 총리, 충청권 총리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근데 충청권 총리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이상하게 중간에 뭔 일이 있어서 낙마하시게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지 뭔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풍향계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정치의 큰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세대 교체나 이런 어떤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정치적인 인물이 만들어져야만 그 나름대로 어떤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나 또 이런 뭐랄까 이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 네. 이것이 이제 거의 영충호 시대, 즉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을 추월하는 그런 그 어떤 볼륨이나 그 캐파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아마 충청권의 이제 정치 지도자나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이신데요. 네, 열심히 또 달리셔서 말씀하신 그런 큰 정치인도 한번 또 되어보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사실 후배 정치인을 안 키운다. 지금 그런 뭐 전국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마음 잘 유지해서 국회의원 되셔도 후배 정치인을 활발하게 육성하는 그런 일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4년간 또 건강도 잘 챙기셔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셔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이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렵게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조금 엄살 섞인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의 현장은 여의도 중앙에 비중이 더 있다고 봅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또 살림을 챙겨야 되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잘 끌어가는 것들이 또 지역을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신인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만은 지역은 잘 알고 또 중앙은 조금 모르고 또 적응이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굴이 조금 덜 보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중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좀 해주시면 지역 일은 우리 지사님, 시장님, 이하 지방 의원들이 좀 더 비중을 두고 풀어가고 국회의원들은 중앙에서 어떤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어떤 대한민국 전체를 잘 끌고 나가는 쪽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모선 당선인님. 네, 이번 총선 저희 증평, 진천, 음성 정말 우리 중부 3군 군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잘 됐다,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결과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찾아서 현장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늘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는 이 정말 초심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또한 드립니다. 현명하신 선택이셨다는 자부심이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셨던 말씀들 또 각오들 그리고 항상 마음에 품어주시고 초심 잃지 말고 시민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지역을 위해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정순, 이장섭, 임호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